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아직 2단계 머물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은 덜합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녹화로 하고 있는데 들어오실 때 다 발열 체크하셨죠? 예. 네. 다른 거. 그리고 손 소독제 지금 저도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만 다 사용하고 들어오셨고 손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손목 좀 한번. 네. 이상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쌤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분이네요.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어머 우리 쌤 어디 간 거예요? 나의 쌤. 저는 아는 네. 사람인데. 아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슈이스타 2호점에서 수다 매니저로서 맹활약을 펼쳤던 뽀시래기 쌤의 형 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만 그럼 우리보다 네. 선배님이신데 우리가 네. 오늘 굉장히 또 쌤이 바쁜 일이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특별히 대신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지? 아 나도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고향집 같고 좋다. 그냥 쭉 잘 쉬어. 굿나잇. 아니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저분이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냥 쌤 키도 크고 잘생겨가지고 부담스러워. 아. 아니 그러면 원준 씨가 뭐가 돼요? 마음이 너무 지금 편해지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 관계 된 거예요? 어쨌든 뭐 이슈스타가 벌써 19회째를 맞이했는데 많은 일들을 많은 변화들을 가져온 걸 우리가 벌써. 임실 K 아파트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지난 29일 덕진공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뉴스 보셨어요? 저는 무조건 봤죠. 단죄비 김해강 제가 단죄비. 저희 단톡방에 역시. 이런 기사가 지금 메인 포털 메인에 떴다라고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엄청 뿌듯해 하시더만. 저 너무 뿌듯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는데 저희가 이 어떤 불꽃을 탁 당겨드린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이슈다가 이 방송이 딱 되면서 이게 마침 이제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불을 탁 당겨드리면서 이게 불꽃이 팍 발활한 거죠. 그런데 이제 좀 겸손하게 음, 꼭 우리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죠. 뭐. 왜 단제비 제막식을 8월 29일에 시행했을까? 사실 1910년 8월 29일을 우리가 한일 합방, 한일 합병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은 강제로 병합된 거고 경술련의 국가를 잃은 그 치욕스러움. 그래서 경술국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 29일이 갖는 의미는 굉장한 그렇죠. 많은 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공적정보 일본 이름 지우기라든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역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잊지 않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모습 또 맞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밥 먹을 때 우리가 진짜 사소하게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도 너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제 잔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 하메이커님도 아까 오늘 스키다시가 좋다. 네. 제가 언제 그 벤또 먹을 때 그랬어요. 현재 전북에는 전주와 익산 등 8개 시군의 호우경보, 나머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 최대 300mm 넘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의 수해 피해까지 엄청난 재난이 있었던 8월이었는데 네. 인명 피해도 있었잖아요. 장수에서 2명, 순창에서 1명, 네. 이렇게 우리 전북 지역에서만 3분이 집계된 피해액이 1,37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피해 규모도 크지만 피해 복구액이 보통 한 2배 정도 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뭐 같아요. 제방 왜냐면 무너지고 도로 유실되고 막 사회 기반 시설까지 다 복구하려면 뭐 한
3천억 원이 넘게 든다고 그래요. 복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망가진 것들을 일단 철거하는 작업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뿐만 아니라 또 그 철거한 다음에 그 철거한 그 쓰레기들 그런 것들 또 처리하는 처리 비용에 거기에 이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사실 뭐 그 심적 고통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 고통보다도 더 컸을 텐데 벌써 수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이슈다 제작진에게 순창의 한 이재민께서 제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그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여기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거실이고 이제 집에 좀 거시건 데는 다들 아니고 이거 여기까지 졌고요. 구름만 하늘에 먹구름만 끼고 막 비가 그냥 막 쏟아지면 마음이 그냥 막 불안, 맥없이 마음이 그냥 불안해 평안이 어떤 안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아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금년 같은 일이 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냈던 이제 방이에요. 불이 이제 너무 오래 잠겨서 다 이제 꺼졌어요. 이게 복구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일을 당하면 그냥 몸 빼고는 다 잃은 거거든요. 그리고 고스란히 그냥 저한테 그냥 다 빚으로 그냥 남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저희 가족 아니면 지금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돌보고 있는 가장으로서 그런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티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손을 놓지 않았을까. 하우스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스티로폼도 엄청 많이 나왔고요. 저희 귀농한 지 3년 차인데 다 빚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따져본 피해 금액이 4억이 넘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저희 신랑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지금 제 생산을 못하고 이 농장이 지금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2, 제3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지금 크거든요. 다시 재건하는데 시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소요되니까. 하고 싶은 말은 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가 미흡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된다. 이런 행정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딱 부러지게 확실한 답변을 받는 적도 없고. 농사를 좀 지키거든 좀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수해 복구 현장을 직접 가본 사람으로서 너무 이 복구가 더디더라고요. 왜냐하면 피해 상황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규모 자체가 너무 크고 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긴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겹쳐서 이 원하시는 분들도 이 코로나19가 좀 많이 확산된 지역에서는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너무나 더디게 이렇게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선 이 피해를 보신 농민분들
지금 우리 지역 보니까 남원이 우선 포함이 됐었고 그 뒤로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그리고 읍면동까지도 이번에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가 됐는데 자연재난 복구 및 그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보면 예. 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그 피해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자체 신고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신고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시장, 군수, 읍면동에서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조사해가지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게 돼요. 즉시. 네. 그러니까 규정은 참 잘 돼 있죠. 예. 즉시 지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조사가 되면 바로 돈을 지급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 사실을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그 행정의 인력도 그렇죠. 부서 간의 어떤 협력도 원만하지가 않은. 왜냐하면 각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인력의 부족도 있고. 사실 저도 이제 라디오 코너에서 함행커 간다 해서 순창군 유등면을 다녀왔는데 섬진강 댐으로부터 내려가는 임실의 순창의 남원, 구례, 곡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섬진강의 하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곳에서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역의 그 섬진강에서 물 방류한 그 양이 네. 사실 엄청난 양이었잖아요. 1초에 600톤 정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1,800톤이 넘는 양이 방류가 되면서 결국 남원에서 이제 제방이 무너진 사건. 네. 그로 인해서 소가 둥둥 떠내려서 구례까지 떠내려가는 사건들 뭐 말 못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섬진강댐은 그 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인데 이 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증개축되다 보니까 관련된 기관이 또 한 군데가 아니에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차적인 관리 주체이긴 하지만 그 물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농어촌공사가 있고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물은 다양한 용도로 물이 사용되니까 예. 이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이런 이상한 답변도 했어요. 어떤 답변? 우리는 그 물을 이렇게 세 개 기관이 나눠 쓰는데 정작 우리가 사용하는 수자원공사가 사용하는 물은 전체 담수량의 1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15%의 책임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이 댐 관리에 대한 그 책임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순창의 지역구 도의원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속해서 순창 군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섬진강 댐의 방류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홍수 조절을 위한 예비 방류는 전혀 없었고 홍수 조절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매뉴얼에 댐 관리라는 홍수 조절을 위해서 사전에 홍수 조절 용량, 이 댐을 비워놔야 되는데 예. 홍수 때 방류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매뉴얼에 나와는 있지만 섬진강 댐이나 용담 댐 모두가 집중호우가 있었던 8월 8일 날 하루 전까지도 홍수 조절을 위해서 전혀 사전 방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 섬진강 댐에서 한 2천억 들여서 보류 여수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홍수 조절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 이 섬진강 댐 자체적으로 물 이용에만 목적이 있었지 그 물 이용에만 목적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수해 피해를 더 키운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홍수 대비 계획이죠.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2008년 이후로 한 번도 전혀 수립이 되지 않았고 예. 또 지역에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률도 좀 낮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정비를 제대로 세웠는지 또 그 정비에 대한 검수를 잘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 이번에 지적을 했고요. 저도 이번 수해가 터지고 나서 이제 원인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도청이나 도의에서 이제 댐이나 물 이용 관련해서 너무 이제 정부만 믿고 있고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지역에 이제 큰 댐이 2개나 있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몇 해 전만 해도 여름에 그 마른 장마 이런 뉴스 보도를 저희가 매년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하다. 그리고 겨울 가뭄이 좀 심하다. 뭐 이런 보도가 연일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에 대한 대처 매뉴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각도 못 하고 근데 이상기후라고 해서 뭐 올해 폭우 내렸으니까 내년에 폭우가 더 내릴 거야. 내후년엔 더 있겠지. 이게 아니라 올해는 이렇게 또 비가 엄청 왔는데 내년에는 또 하나도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측 불허라는 거죠. 올여름에도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달여간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논밭이 갈라지고 저수지가 말라붙어서 한국의 기온 상승 속도가 지구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역대 가장 긴 54일간 이어졌던 올해 장마. 물기 하나 없는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이상기후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외모는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이제 또 농촌의 아이고 또 농부의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어요. 외모도 시골에서 그렇게 봤어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입니다. 저희 집도 걱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이 이상기후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이 시간 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 키맨이 궁금합니다. 우리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나오세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에 근무하는 정충서입니다. 네. 그 재해 대응과라고 하셨잖아요. 예. 왠지 재해도 대응하면 된다 막 이런 맞서겠다 막 이런 느낌인데 좀 능동적인.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폭염도 안 덥게 만들지, 비도 안 오게 만들지 뭐 이런 대응입니까? 당황하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하지는 않지만은 최소한의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설이야, 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겁니까? 뭐 그거보다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이상기후가 예. 30년 전 입사하실 때와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죠. 많죠. 어떤 점이 가장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저 비가 오거나 뭐 그런 피해들이 많았어요. 비 피해들이 주로 많았지만 요즘에는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도 옛날엔 폭염에 해도 뭐 한 열흘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폭염의 기간이 뭐 30일 막 이렇게 가고 올 같은 경우에 장마도 대개 한 달이면 끝나는데 올해는 장마 기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한 50일 됐다. 예. 그래서 오늘 왠지 키맨이 가져오신 키워드도 화면에 있을 것 같아서 화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야,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대명사인데 뭔가 대명사요? 명대사. 대명사 자, 동사 아닌 게 어디예요? 동사. 다 적입니다. 이렇게.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이야, 이 유명한 동사. 이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지금 맡고 계신 업무가 재해 대응 업무시잖아요. 예, 예. 농촌과 관련한 재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폭염, 가뭄, 홍수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이런 다양한 피해들을 직접 겪어보시기도 하셨고 농가들이 피해가 있는 걸 지켜보고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그러셨을 텐데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온난화는 긴 시간 동안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뭐 네. 100년에 뭐 몇 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상 기온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며칠 사이에도 기온이 확 바뀌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로다가 변화가 되면서 저온이 오거나 또 며칠 있다가는 고온이 오거나 네. 폭염이 오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기후들인데 평균적으로 평년값보다 그 값을 벗어나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이상 기후라고 하고 그 이상 기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생기죠. 냉해도 오고 고온 피해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상기후라는 건 아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그런 뭐 기후 변화보다는 조금 미시적인 개념인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온도가 올라가지만은 또 작게 보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뭐 100년 만에 추위가 오기도 하고 100년 만에 고온이 오기도 하고 해서 일종의 널뛰기 그런 기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상기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사망 위험률이 5%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건 인간에게도 피해입니다만 특히 우리 농업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 이상기후로 인한 또 농작물의 피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해서 화면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여기 지금 콩 심으신 게 지금 이게 지금 한번 지금 물에 잠긴 지금 통이에요 이게. 침수 피해 당했던. 예, 침수해갖고 여기가 지금 바다식으로 딱 돼버려갖고 이쪽이 다 침수됐는데 어떤 피해를 보신 거예요? 물에 쪄가지고 그 수확에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렸을 때 물에 잠겨버리니까 이게 지금 그 일어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콩은 또 수비에 약하니까 좀 상당히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볼 때는 한 60% 정도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전하고 완전히 지금 많이 틀려졌다는 것이 피부로 많이 느껴져요. 겨울에는 날이 따쉈어요. 비가 아주 봄날 같이 따서가지고 미리 이제 웃자라 버렸죠. 웃자라 가지고 또 봄 돌아오니까 서리가 많이 오고 추웠죠, 막. 그래가지고 올라오니까 다 이제 냉해 받아갖고 다. 꿀 같은 장마도 또 즐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벼들이 웃잘고 병해충해가 금년에 심하죠. 생기지 않았던 잎도열병이나 뭉구병이나 이제 특히 잎도열병이 많이 생겼죠. 금년도에도 보아도요. 굉장히 그 폭우가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 곳에서 왔잖아요. 네. 남원 순창 지역의 기습폭우로 인해서 층간수가 상당히 많이 됐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익산 전주 지역에서 고추, 담배 등의 우박이 떨어져서 굉장한 피해를 받고 그해 8월에는 익산 김제 지역에 또 저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까 나왔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2018년도에는 7, 8월 달에 가뭄하고 폭염 이런 거에 의해서 고구마라든지 콩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 보면 요즘 보면 제가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동네 논들이 예년에 비해서 키가 커요, 벼가. 예. 그럼 웃자란 거죠. 예, 웃자란 겁니다. 연약하게 자랐다고 봐야죠. 햇빛을 충분히 쬐야 벼가 튼튼하게 자라는데 좀 햇빛이 적다 보니까 웃자라게 됩니다. 뭔가 날씨 예보라도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좀 미리 대비만 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기상 정보들을 빨리 농가에 일찍 알려주면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예. 지금 일부 지역에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직접 농가들이 써야 되니까 농장별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기온도 농가별로 좀 높은 데 있는 농가와 낮은 데 있는 농가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런 차이도 직접 농가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면 그 세세한 그 기온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속해서 어떻게 보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하면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신청을 하시면은 대행해서 그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날씨를 항상 전화로 이렇게 걸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KBS 뉴스 보시잖아요. 뉴스도 보시는데 예. 이제 새벽 같은 경우에 뉴스 안 할 때는 이렇게 전화로 해서 이렇게 날씨를 정보를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앱에 접근하는 게 어려우신, 그러니까 너무 스마트해져서 사실 이 스마트에 발맞춰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든지 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고요. 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는 SNS로다가 전화에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태풍이 올라온다 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과수 농가들이 과수가 낙과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태풍이 어느 정도로 오니 과수 낙과가 우려되니까 미리 수확을 하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을 SNS로다가 전체 농가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이장님 방송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서. 네. 그건 잘 안 들려요. 스피커가 우웅거려가지고. 동네 사람들 과일 비리 따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테스트만 하다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가요? 그것은 제가 35년 전에 처음 할 때 시작했던 지도 사업의 첫 번째가 앰프 방송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맞춤형 지도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규모 텃밭 정도의 소규모 경작지도 가능한가요? 예, 집원의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농사의 규모하고는 가능합니다. 무관하군요. 우리 지역에서 요즘에 뭐 망감류들도 재배한다. 아, 그렇죠. 애플망고까지 재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김제하고 완주에서 커피콩을 재배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기후가 올라가면은 그런 재배의 그 한계선이라고 그러는데 재배 한계선이 북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알기로는 주로 열대성 작물 혹은 아열대성 작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재배되고 있는 그 품목들이 뭐 있나요? 예, 뭐 네대향이라든지 황금향 등 망감류들도 많이 있고요. 네. 뭐 올리브, 파파야, 망고라든지 해서 한 23종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향과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최고 많이 재배를 해서 한 2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망고도 한 42톤 정도 생산을 하고 파파야의 경우에는 올해 한 15톤 정도로다가 아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맨날 수입해서 먹는 그 과일들 먹다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과일을 먹으니까 참 좋은데 이게 아직 생소해요.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아열대 작물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점점점 위쪽 지방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거 관리 체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2022년에 전남 장성군에 국립 아열대 실증센터가 또 들어선다고 해요. 우리 청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제주에 온난화 대응 연구소라는 연구기관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아열대 작물들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아열대 작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장성군에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를 세우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제 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거에 대비를 해서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연구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역시 30년이 넘은 베테랑답게 재해대응과 전문가로서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농업의 시대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줬습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긴장을 많이 푸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우리가 농작물과 관련해서 좀 대안과 방향을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심해진 어떤 이상기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좀 많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짭수다가 기대가 돼요. 저는 이상기후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맨몸으로 여러 번의 빙하기도 헤쳐왔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를 믿읍시다. 잠깐만, 제 거 컨닝하신 거예요? 저도 이상기후가 일상기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날씨도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다시 바꿀 날씨, 그것이 농업의 미래다. 수다왕, 오늘의 수다왕. 아닐걸요? 제게 남았잖아요. 불이야 비불능이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다. 그거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이상기후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걸 못하고 있는 거지. 몇 번 써먹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준비한 거랑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급하게 바꾸느라고 이거밖에 자, 생각이 안 나요. 바로 수다왕을 불이야 확인하겠습니다. 비불능이야. 오늘의 수다원 누굽니까? 오늘은 좀 막상막하예요. 오늘 하밀턴다. 자신 있게. 하밀턴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니 대명사가 너무 강력해서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자주 하니까 좀 우리 쌤 형, 쌈이 잘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뭐 잠시 네. 수다왕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 지용 쌤의 수다는 네. 비가 온 뒤 화창한 가을날의 오후 같았다. 네. 셀프로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수다 꼴찌는 이거 예측 불허인데요. 저는 그나저나 나 예. 수다왕 너무 지겹네.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 자, 오늘의 그러면 수다 꼴찌는 누굽니까? 대명사. 대명사가 너무 강력했어요. 아니 마지막에 불이야 비불능. 불이야 비불능이야. 이거는 수다 꼴찌를 어디까지나 제작진이 뭐 우리 쌈이 저의 어떤 넉넉한 성격을 뭐 충분히 드세요. 예, 드세요. 근데 우리 이원준 수다 매니저님 쌤보다 훨씬 누구스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에 능숙하시니까. 한국말을 지금 40년 동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말이 특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민증 까시는 거죠? 뭐 또 맛있게 드시는데요? 리필해 드릴까요? 맛있어 보이는데. 트름이 나올 정도.